안녕하세요. 공무원 제국의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험이 끝난 지 한 2주가 되었죠. 시험을 보면서 원 없이 진짜 실력을 발휘하신 분들도 있고, 공부를 못하고 시험장에 가셔서 뭐 그냥 보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웬만큼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조금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두 지금쯤은 이제 공부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리고 뭐 화끈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시국이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아, 도대체 진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뭔가 굉장히 답답해요. 뭐 마스크 쓰는 것도 답답하고, 뻥 뚫려야 되는데 뚫리지 않은 채, 뭔가 치과에 다녀오는 길에 마취가 덜 풀려서 아직까지 뭔가 4살 같지 않은 몽롱함? 뭐, 그런 이상한 느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험이 끝난 직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좀 내가 싫어지는 시기,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냥 무기력하고 딱히 뭘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내가 싫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통으로 이제 시험 후기를 들을 수 있었고, 뭐 여러분들이 공부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등 그런 것 등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그냥 마냥 답답하다라고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 여러분께 이제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2021년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바빠도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쯤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카메라를 켰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2021년을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좀 다잡는 어떤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좀 만나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는 카메라 켰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이제 비문학 지식 이론 중에 논증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되죠. 이 논증 방법에는 귀납, 연역, 그리고 유추, 그리고 시험에 정말 많이 안 나오는, 거의 나오지 않는 변증법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이 변증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많은 이야기들을 덧붙이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답답한 어떤 상황, 그리고 이 떠버린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저는 되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결정이 필요할 때,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하얀 종이를, 지금 마침 이 교환이 좀 있는데 이 하얀 종이를 이렇게 펴요. 그리고 하얀 종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써요. 뭐라고 쓰냐? 정, 반, 합. 그 변증법 정반합, 이거는 그 해겔의 철학으로 사실 며칠을 풀어내도 사실 모자란 너무나 깊고 심오한 이야기지만, 그냥 단순하게 제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쟤 진짜 엉망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은 내가 지향하는 바예요. 여러분이 지향하는 바가 뭐죠? 지향하는 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풀어낼 수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은 이 지긋지긋한 수험 생활을 정말 빨리 때려치고 싶다, 이 수험판에서 나가고 싶다, 빨리 합격하고 싶다, 라는 게 바로 여러분이 지향하는 바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는 너무 괴롭고 뭔가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여러분이 단기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많이 힘들이지 않고 빨리 합격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합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 세상 모든 일이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세상 살만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인생은요, 갈등의 연속이고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절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20대 때 저만 불행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데 나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시각에서 볼 때 뜻대로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나만큼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고, 나만큼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처럼 열심히 살고 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뭔가를 원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불행하고 세상 억울했던 그런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 우리 모두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선물처럼 인생의 앞길이 착착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누군가의 완벽한 삶의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다는 말이죠. 결국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고 좀 제가 생각에 너무 가난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불평을 하죠. 아, 나 진짜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아,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딸이었어요. 그럼 이제 세상 순한 우리 엄마가 야, 뭐가 그렇게 불행하니. 저렇게 다 완벽해 보이고 저렇게 문제없어 보이는 집안들도 다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어. 이 정도로 우리가 살면 행복한 거다라고 항상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그냥 엄마가 딸에게 하는 어떤 뭔가 식상한 변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엄마 말이 맞더라고요. 세상 완벽해 보이는 것 이면에는 뭔가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뭔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큼의 어떤 행복의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 자체가요, 이 정해에서 합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원활하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과 어떤 고통이 서린 그런 땅인 거죠. 우리 모두 어떤 방해물, 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 이 정에서 합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죠? 자꾸 뭐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바로 반 때문인 거예요. 반 때문에. 그 반 때문에 우리는 울고 속상해하고 바닷가에 가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캠핑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시험도 끝나고 해서. 근데 그렇게 바닷가에서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그 괴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힘듦을 이겨내고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있지 않나요? 꼭 완성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반을 성찰하는 거예요. 반을. 너무 괴롭고 외면하고 싶고 너무 흉해서 들여다보기 싫은 그 반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반을 적절하게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못난인 거예요. 하지만 그 반을 잘 해결한다면 우리는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반을 누가 가장 잘 아냐? 여러분? 그 아주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컨설턴트를 만난다고 해서 그 분이 여러분의 반을 알까요? 몰라요. 그 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반을 가장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어 과목 중에서 문법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문법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수험생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수험생분이 너무 국어가 어렵대. 뭐 영어보다 어떻게 더 어려울 수 있냐. 너무 짜증난대요. 이게 한다고 되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죠. 너무 어렵죠.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다가 선생님 다 어려워요. 정말 다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라고 하면은 다 어려워요. 라고 해요. 좀 귀엽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문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마이너스를 모르고 그리고 반을 모르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의문론을 다른 수험생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나요? 저는 이제 사회소리 현상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잘 이해를 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틀려요. 틀리는 이유가 보니까는 이제 니은첨가 현상이 개입이 되고 비음어, 유음어가 진행이 되는데 비음어, 유음어는 보이는데 니은첨가 현상을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 틀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분은요 100% 해결이 돼요. 아니 이미 해결이 됐죠. 그 부분 때문에 떨어지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은 절대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이 다시는 내가 이제 본 시험지 보고 싶지 않아요. 해설 강의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데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 그리고 이 문제를 맞히려면 했어야 되는 어떤 노력들, 강사가 분석해주는 어떤 영역 분석이나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시험 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픈 성찰을 할 때 공부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 정말 수험 생활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기 싫죠. 그냥 살살살살 뭔가를 덮어버리고 싶죠. 뭐 고개를 휙 돌려서 외면하고 싶죠. 아니 뭐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걸 들춰봐. 마음이나 아프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아니요. 이 뼈아픈 성찰이 초시생이 갖지 못한 시험을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보석 같은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로 지독한 문과 성향으로 수학과 과학을 너무 못했거든요. 수학과 과학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짜 1도 성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날쯤 이제 과목부장이 꼬리표라고 해서 1번 몇 점, 2번 몇 점 해서 이제 점수를 확정하기 전에 이제 확인하는 어떤 꼬리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반에서 이제 과목부장이 점수 불러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듣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제 점수가 틀렸든
말든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귀를 막거나 매점에 가버렸어요. 한 번도 진짜 직면하지 않았는데 그 수학과학 점수가 제 인생에 해가 될 정도로 끝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후회되죠. 왜 한 번도 쌓아보려고 하지 않았지? 수학을 전공하고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은 어느 즈음에 딱 직면해서 그것을 채워 넣으려는 노력을 했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후회가 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제가 또 이제 뭐 반을 채워라,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채워라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또 저는 또 이 나이가 되니까는 뭘 또 그렇게 다 이루고 또 뭘 또 그렇게 다 채우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뭐 적당하게 편안하게 그냥 사는 것도 나름 뭐 의의가 있고 뭐 가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어떤 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니까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오른손에 합격 통지서 갖고 태어났어요. 누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표준어 규정 알았던 거예요. 다 자기가 공부하고 채우고 넣어서 이룬 거잖아요. 요즘 우리 공부 안 돼요. 그쵸? 안 되고 또 잘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질적으로 다른 수험 생활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한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 태도, 수험 교재, 뭐 강사, 그리고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마이너스적 요소, 구체적인 어떤 영역별 비중에 따른 나의 어떤 훼손된 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간추려 보시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만 움직여도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수험 생활이 진짜 펼쳐질 거거든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수험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요 쟤랑 꼭 사귀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요 좀 사회성이 부족한데 사회성이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것들도요 분명히 여러분만이 알고 있고 여러분만이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 반을 정확하게 이 하얀 종이에 적어내시고 간추려 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여러분이 이어나가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든 안 살든 여러분 시간은 진짜로 손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아무리 편안하고자 해도 그렇게 생각보다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 오래자면 허리 아픈 거 아시죠? 그리고 뭐 놀고 싶다 해도 그렇게 많이 논다고 해도 그렇게 노는 게 즐겁지도 않습니다. 우리 술 먹고 다음날 굉장히 뭐 머리도 아프고 뭐 허무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수험 생활이 너무 괴롭고 짜증나고 내가 이 청춘에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싶죠.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갔던 치열한 시기에 대한 기억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회 안에서 끝끝내 성공까지 이뤄내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느 장면에 가서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재산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해볼래요? 하얀 종이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좀 더 단단해지고 또렷해져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2021년 강의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좀 질적으로 다른 수험생활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또 하얀 종이를 펼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합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오로지 군시생을 위해서 9만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저도 움직여 볼 거예요. 이 영상을 아마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성과 실천의 어떤 포인트를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렇게 눈 맞추고 있는데 눈 맞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 지금 이 시기를 즐겁게 좀 쉬시는 시간으로도 활용을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이 작업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